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8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30분 동안 오늘 핏대를 올렸네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쿨피님 출석하셨다고 하셨고요. 휘리릭님,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재청구해야죠.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내랑 역적 못 잡아들이는 비겁한 판사와 법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참네. 내란을 저질렀는데 아직까지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 내란 주범을 한 달 가까이 풀어놔두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왜냐? 그 사이에 내란을 저지른 세력이 도망을 가거나 새로운 내란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내란에 실패한 자들은 왜 빨리 잡아가둬야 되느냐? 뭐겠어요?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란에 실패했다? 그놈은 죽는 게 이제 따놓은 거야. 정해져 있는 운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은 실패하는 그 순간 외국으로 튀거나 아니면 내란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2차, 3차 내란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란 세력은 곧바로 제압되는 그 즉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가까이 윤석열이가 지네 집에 퍼자고 있어. 윤석열의 꼬붕들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표적인 꼬붕이 누구였어요? 한덕수죠. 한덕수는 무려 2주 동안이나 뭘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어. 윤석열이라는 새끼는 내란을 일으키고도 열흘 가까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른바 2차, 3차 내란이 기도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이 2차, 3차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 둘씩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윤석열이 2차, 3차 내란을 일으키지 못한 거는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2차 내란을 일으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내란 세력에 대해서 미국은 이 내란이라든지 쿠데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로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택에 있는 군대를 용산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통보를 해버립니다. 근데 용산 기지에 있으면은 대통령실하고 1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멀어요. 근데 미군이 거기 병력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윤석열을 잡아 가둘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윤석열이 2차, 3차 내란 준비를 했다가 실행을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일선의 군인들이에요. 일선 군인들이 두 번 다시는 나를 반란군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수방사도 그렇고 특전사도 그렇고 방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반란군이 되고 싶지가 않다. 제발 나는 빼고 해라. 하려면 날 빼고 해라. 안 그러면은 나 절대 니들하고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 이랬던 개겼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내란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데 판사 검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달 가까이나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4시간째 쳐다보고 있는 판사는 뭐 하는 새끼일까요? 비겁하다고밖에 뭐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놈들도 한패겠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고위직 판사, 고위직 검사, 좀 잘 나가는 변호사,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 머릿속을 열어보면 윤석열하고 생각이 비슷한 새끼들 되게 많다고.
진짜 극단적인 수구 적폐들이 많습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 잡아 가둬야 된다라고 거리낌 없이 떠버리는 자들도 있고요. 민주당은 빨갱이다 라고 떠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때부터 목을 쳤어야 되는데 김대중을 살려주니까 노무현 같은 놈이 나오고 그래서 문재인 같은 놈이 나온다 라고 떠버리는 대형 로펌의 대표도 제가 봤습니다. 민주당은 간첩들이 버글버글하다라고 말하는 고위직 판사도 봤어요. 기가 차죠.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나라 법조계의 한 30%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안 해주고 있는 이 판사와 법원, 윤석열하고 한패다, 내란 공범이다 라고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요즘에 이 재판부나 법원을 보면서 늘 느끼는 생각, 점점 강해지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 저들도 내란의 공범이다. 저들은 뒤로는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 사범들, 역적들을 잡아가두는데 협조하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절망적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조본, 공동 수사 협조본부, 공조수사본부라고 그러죠. 공수처와 경찰이 어젯밤 0시, 그러니까 12월 30일 0시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딱 24시간 전이네요. 24시간 전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통상 이렇게 새벽 0시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아침에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영장 찾아가 가지고 잡으러 가요. 그런데 영장이 밤새 안 나왔네.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 오전에 영장이 나와서 공수처 수사관들 영장 들고 오늘 가는 거야. 그랬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영장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 지난 지는 오래죠. 오늘은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12시가 넘으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2시니까 딱 체포영장 청구된 지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24시간 넘기지 않고 발부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아마 12시 넘어가면은 결론이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나와도 내일 아침에 나와.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어젯밤 12시에 청구를 했으니까 오늘 새벽 0시쯤에 오늘 새벽 5시쯤에 영장이 나와서 수사관들 오전에 출근하면서 영장 찾아가 가지고 그대로 잡으러 가는 게 맞아. 그러면 9시쯤에 대통령실 가가지고 용산 한남동 가가지고 윤석열 잡으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스케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까지 영장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까지는 영장 집행되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법원에서 딱 24시간을 묵힌 겁니다. 구속영장 같은 거 24시간씩 묵히지도 않아. 묵힐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요. 그건 구속영장 얘기고요. 체포영장은 그렇게 묵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체포영장은 거의 100%가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죽했으면 법조계에서조차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다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중에 경호처하고 충돌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걸 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언론사 대부분이 체포영장 나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해요.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이렇게 24시간씩이나 시간을 끌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젯밤 0시, 오늘 아침 새벽 0시에 청구가 됐으니까 아침 무렵에 나오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늦어도 오후에는 나오겠지. 아니, 퇴근 시간 전에는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이것이 24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루를 완전히 묵히는 상황이 된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언론들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체포영장은 원래 많이 나와. 그냥 잘 나와요. 왜 그러냐?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은요, 3년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되는데 20일짜리예요. 20일 동안 잡아둘 수 있는 겁니다. 연장을 하면은 플러스 20일, 그래서 40일을 붙잡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데야, 그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의심이 되는데,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체포해. 그래서 잡아와서 물어볼 거 물어봐. 이제부터 수사해도 좋아. 이 말인 거예요. 구속은 뭐? 구속영장 자체는 뭡니까? 이게 기소의 목적을 하고 있는 건데,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소환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중한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발부가 돼. 수사기관이 온나? 야, 와라! 일로 온나? 했는데 안 가. 배짱 튕기면 바로 잡으러 가는 거야. 그게 체포영장입니다. 이거 48시간밖에 효력이 없어요. 48시간만 붙잡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 그러면은 발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이 혹은 공수처가 불렀는데 안 가면 얼마든지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하고 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은 다 발부해 줍니다.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사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왜? 피의자가 안 나타나서. 야, 그럼 잡아봐. 영장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24시간이나 묵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제가 관련 법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200조입니다. 피의자의 출석 요구. 이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가 있을 때,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의자한테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를 했는데 피의자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 겁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핵심은 뭐다?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출석에 응하면은 체포영장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지금 체포영장 대상 되지 않나요? 지금 공수처가 3번이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잖아. 그랬는데 출석 안 했죠. 출석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아예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3번을 통지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윤석열한테 출석 요구를 보냈어요. 경찰도 출석 요구를 보낸 걸로 알아. 근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장은 체포영장이지 구속영장 아닙니다. 48시간짜리라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법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장에 의한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 체포 영장을 가지고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판사와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발부한다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발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라는 건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가지를 덧붙여 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명백하게 체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만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 명백하게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냔 말이야.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고 2차, 3차 내란을 일으킬 준비를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를 안 한단 말입니까? 왜 영장을 안 내주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원의 판사들, 지금 서울 서부지법의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내주지 않는 것은, 그러면 지가 볼 때 윤석열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부를 안 해줬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아야 될 명백한 이유가 뭐가 있는데,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내란을 일으켰잖아. 내란을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긴급 체포가 됐을 거예요. 영장 없이 일단 긴급 체포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속도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면, 도대체 전 세계,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전 세계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누가 판사 보고 잘한다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판사가 정당하다, 아니 공정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판사 걔가 혹시 내란하고 같은 세력 아니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아닙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는요, 내란을 일으킨 자, 더군다나 내란에 실패한 자는 곧바로 감옥에 잡아 쳐넣어라,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2022년 페루에서 윤석열이 한 짓과 똑같은 사고를 친 놈이 있었습니다. 당시 페루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동시에 경찰과 군인이 등을 돌려버리죠. 쿠데타를 진행한 지 3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바로 이 사람은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페루조차 그랬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체포하지 않나요? 심지어 판사들조차 이렇게 어정쩡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내란이 다시 2차, 3차 벌어질 것이다라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2차, 3차 내란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있던 애들도 빨리 나가려고 그러겠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상황 어때? 내란, 2차, 3차 내란 벌어지지 않아? 왜 내란 일으킨 놈이 아직 감옥에 안 가고 있어?
내란 일으킨 놈이 감옥에 안 가고 있어. 그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어. 그러니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불안한 거야. 내란을 어떻게 저지른 놈이 어떻게 감옥에 안 갈 수 있어? 걔네들 볼 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내란을 일으켰는데 감옥을 안 가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내란에 실패했는데 감옥에 안 가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차, 3차 내란을 준비하고 있고 그 2차, 3차 내란을 진압을 못하기 때문인 거야. 남들이 볼 때, 전 세계 국가들이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태에 내란 세력이 있는데 그 내란 세력이 완전히 진압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영장이 지금 아직 발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 지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나오면 바로 윤석열 잡으러 가겠다면서 스탠바이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영장이 발부되면은 그때부터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영장 발부가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발부가 된다고 해도 참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경호처, 경호원들, 이 경호원들을 어떻게 제압하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 밤에는 집행이 불가능해요. 공수처 수사관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경호원들, 현직 경호원들을 제압을 못합니다. 이 경호원들을 제압을 하려면 경찰이 투입이 돼야 돼요. 경찰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호원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밤중에, 이 새벽에 경찰들 병력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이나 돼야지 겨우 가능할 겁니다. 경찰에 협조 요청을 다시 보내야 될 거고 경찰이 병력 끌어모아가지고 용산으로 집결해야 할 것이고 용산에 집결만 하면 뭐해?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작전 세워야 할 거고 그 작전 세워서 착착착착 들어가려 보면은 내일 오후는 돼야지 겨우 집행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갈 길이 멀죠. 속 탄다. 속상하다, 그죠? 미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은요, 소환에 불응했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명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냈잖아. 네. 명백한 영장 거부 사유, 영장을 기각해야 될 사유는 없습니다. 명백한 사유, 죄를 안 지은 게 명백하거나 이렇게 쪼잔한 것 가지고 다 영장을 청구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영장을 일단 발부해줘야 돼. 왜? 수사하겠다. 수사를 하려고 지금 데려와야 된다 이거 아니야. 구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 붙잡아 오겠습니다.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와요. 그러면 강제로 끌어다 와야겠지. 그게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발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 안 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만 특별한 거야. 왜 윤석열만 특별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게 내란을 저질렀는데 왜 이런 자들을 특별 대우하고 있냐고. 그러니 전 세계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요. 역적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건드리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과 지금 담당 판사입니다. 아이고 참. 속 타네요, 속 타. 그죠? 열받는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12분인데 아직까지 발부됐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 나오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발부 가능성이 있다면 1시까지는 기다려 볼 만한데
그게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내일 오전이나 돼야지 나올까 말까 하네요. 참 내란 저지른 이 역적놈 하나 잡아가두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란 일으킨지 몰라? 다 봤잖아.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 맨몸으로 맞서 싸운 게 시민이었어요. 장갑차 앞에 들어 누워서 맨몸으로 저항한 것이 시민입니다. 판사 새끼들 뭐 했어? 자고 있었잖아. 집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잖아. 심지어 대법원에 조이대 이런 새끼들은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앞으로 재판 관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의논했대잖아. 국민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끼들이 영장도 발부를 안 해? 이런 것들도 판사입니까? 저는 이런 판사는 당장 끌어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주먹맛을 한 번씩 보게 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이 총칼에 맞서서 지킨 민주주의 지키기는커녕 우롱하고 있는 이런 게 판사라고. 아이고. 예. 자, 그 이름 우리 반드시 기억해서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지 못하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판사 새끼야, 이게? 이게 판사야? 아유. 어우.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롱이님께서 케이블 타이형에 쳐야 된다.